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유권 이 행사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자유권에 대한 요 내용은 요 밑에, 어, 여기에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위에 걸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목적 추구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는 그로부터 귀결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항상 수반한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고 이게 이 높은 산이 있다. 10,000m다. 그 등반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재밌게도 물론 이제 우리가 거의 죽을 확률이 뭐 90%가 넘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등반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상당히 위험하더라도 사실은 등반하는 것 자체도 또 막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근데 그 목적이 뭐 반드시 다른 사람이 동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죠. 본인이 세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 추구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할 자유. 그렇죠. 이 10,000m 산을 등반할 때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까지도 감수할 자유가 있으니까 등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반을 못하게 막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유는 그로부터 귀결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이 목적 추구를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추구한 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등반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네가 내 치료비를 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자율성,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율성을 이익과 맞비교해가지고 뭐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거나 아니면 자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일부 포기하거나 이런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로서의 자율성과 규범으로서의 자율성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자율성을 하나의 가치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내가 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취하고 대신에 어떤 것을 양보하거나 희생을 하죠. 예. 그래서 뭐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 기간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죠. 예. 내가 행동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 뭐 재수 학원에 가면은 스스로 이 휴대전화를 반납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휴대전화를 뭐 안 쓰게 이제 거의 강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어떤 특정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 재수학원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일정 정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포기를 하거나 제약을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게 내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런 논리가 허용이 되는데 남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 예, 남도 예를 들면 철수와 광수의 자율성에 간섭을 해서 영희와 은빈의 자율성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은 뭐 더 쉽게 말하면 철수가 광수의 어떤 행동의 어떤 자유를 이 제약해서 이 영희와 은빈의 자율성을 더 크게 만약에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4명 전체의 자율성을 다 합한 것은 전체적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예, 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제 철수가 광수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냐? 예, 제약할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광수는 어떻게 해요? 광수는 요 두 사람 영희와 은빈의 자율성을 증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광수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위반한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치로서의 자율성과 이 규범으로서의 자율성 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가치로서의 자율성은 내가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율성을 제약해서 어떤 이익을 더 취하는 게 내가 내 자신한테는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똑같이 내가 타인한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예. 아니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철수, 광수, 영희, 은빈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 사람의 자율성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제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 광수를 제약을 하면 두 사람의 자율성이 증대를 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네 사람의 자율성의 전체적인 크기가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철수가 광수한테 개입을 해서 이 제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광수는 그런 식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죠? 근데 이제 그랬다 치면은 이 네 사람 각각도 그런 식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타인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그 이유,
자율성의 전체 크기를 증대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자율성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율성이 제약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각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를 타인한테 요구할 수 있냐? 요구할 수도 없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한테 그런 식의 요구,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예.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예. 옳으냐.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치와 규범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적 자치 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인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토대를 둔 규범적 요구인 것이죠.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은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뭐 교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그 결과 뭐 그게 거기서 뭐 이익이 나든 불이익이 나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요게 사적 자치 원리인데 요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토대를 둔 기본적 요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각자가 상대방에게 동등하게 보장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여기서 끊고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